좋아요, 구독. 첫 번째 코너 미장원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이 연이틀 큰 폭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는 그야말로 서학개미들한테 행복한 하루였죠. 부채 한도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아주 잘 상승을 해줬고요. S&P 500이 0.94%, 나스닥 1.5%, 다우지수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6% 급등하면서 단기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상승을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특히 연초 이후로 엔비디아, 페이스북은 거의 2배가 올랐고요. AMD는 60%, 애플은 40% 이상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로화를 계속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유로화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하락의 영향으로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는 증시랑 보통 중장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달러가 오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채 한도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요 지수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 이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2011년에 부채 한도가 문제가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됐거든요. 아마 이제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 타결이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에 부채 한도가 실제로 타결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환 시장의 규모가 주식 시장보다도 크고, 경제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와 유로뿐 아니라 엔화나 아니면 호주 달러 이런 주요 외환 차트들을 다 찾아보면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급증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2011년 당시에도 이러한 이제 방향성이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달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주식시장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예쁘게 오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상승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떨어져 주지 않으면 시장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져 주길 바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중기적 관점에서 모멘텀이 좀 외환 시장부터 채권 시장까지 좀 바뀌어가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하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더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금 탐욕 단계로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밑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지수 아까 말씀을 했는데 GPU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을 거다 생각하는 게 결국은 AI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구글은 계속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올랐지만 다른 반도체 지수가 급작스럽게 오르는 게 구글이 지난주에 뭐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아마존까지 AI 받고 하면서 그쪽에 관련되는 기대감, 희망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 케이블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AI 관련한 언급을 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들이 많이 AI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도 AI에 관심이 많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에도 수혜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거든요. 통계에 따르면은 경기에 대한 베타값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업종입니다. 즉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뭔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경제 이제 긍정적일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이슈가 사람들한테 이게 쭉 퍼지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업종이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반도체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 또 특이한 주가가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9%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뭐 가입자가 막 폭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좀 업데이트 있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넷플릭스의 광고 지원 요금제라는 게 이제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넷플릭스 쓰고 있지만 광고 지원 요금제는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광고 지원 요금제로 500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 출시 6개월 만에. 게다가 신규 가입자의 25%가 지금 광고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광고 요금제가 뭐냐면 기존 요금제보다 좀 더 저렴한 대신에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시청하면서 중간중간 광고를 봐야 되는 이런 요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 요금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고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좀 좋을 거다, 뭐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어서 넷플릭스도 급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지금 2억 3천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 지금 넷플릭스인데 주가가 9% 오르니까 여기서 좀 더 좀 모멘텀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마트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월마트도 1분기 실적, 주당 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덕분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소비 감소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데다가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덕분에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료 중에서 시장 이렇게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뭐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다고요. 아, 네. 그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의 돌파 종목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200일의 평균 가격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하방 돌파하는 종목, 상승 돌파하는 종목, 이 종목의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방 돌파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S&P 500의 경우에는 지금 이 비중이 44.3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S&P 500 편입 종목 중에 44% 정도가 200일선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20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감소한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들이 200일 평균 가격보다 더 하락했다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부터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형주 떨어지는 이런 패턴으로 보통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중소형주부터 빠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현재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00일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추세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선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을 하방 돌파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결국 개별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오르고 대형주는 오르더라도 개별 종목들 쪽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계속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쏠리는 쪽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현재 ETF나 인덱스 펀드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의 주가 버팀이 좋아서 대형주 쪽을 좀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말하는 제가 논리나 논거는 잘 이해는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경험을 보면 롱숏 펀드도 있어요. 롱으로도 하고 숏으로 하고 공매도 하는 게 숏이잖아요. 이런 펀드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거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도 막 걸고 하나는 이제 롱 펀드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롱 펀드들은 오늘 같은 장이나 어제 같은 장이 상당히 좋겠죠. 근데 숏을 걸어놨던 펀드들은 거의 죽는 장이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숏 펀드들은 죽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칠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숏을 항복하면서 숏을 커버할까요? 그게 중요한 전략인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개별 기관들마다 너무 전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다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이제 콜옵션의 물량을 보면은 역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나 콜옵션 베팅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롱숏 펀드들의 행동 이제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 다양한 이제 펀드 조직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숏 베팅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은 이제 숏 베팅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물 주식을 매수하면서 숏 베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주식에 대한 헤지 플러스 알파로 숏에 대한 좀 강력한 이제 뭔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우리 포지션을 다 열어볼 수는 없지만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에코프로 우리나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랐고 이거 관련했던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다 잘렸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이걸 방어를 못 해가지고요. 다 집에 갔고요.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에 좀 기민하게 방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자 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의 증시랑 약간 하루 단위로는 거의 반대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7%, 이더리움 0.6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리플은 3.8%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3.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승소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이 리플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소송이 걸리게 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이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상승 모멘텀이 확 죽어버렸는데 요번에 그 승소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리플이 반등을 해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미 비트코인이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신규 알트코인들도 상장을 많이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 비중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항상 고점 찍기 전에 알트코인 관심도가 항상 많이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코스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돈이 몰렸다가 투자자들이 이제 다른 개별 주식들, 중소형 주식들 살 때쯤에 항상 고점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밈코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렸다거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감소했다거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암호화폐 분석을 이제 국내에서 제가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경험치를 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2분기에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때고 사실 뭐 늘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수익은 사실은 2배를 벌든 3배를 벌든 수익을 벌면 늘 좋은 거지만 이게 잃게 되면은 나에게 이제 두 번의 다음에 또 큰 수익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적인 관점도 같이 오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분기는 특히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